네, 주민대표님 황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이경선입니다. 네, 잘 보이시겠죠, 이거요? 네. 네. 일단 어떻게 지내셨는지 먼저 여쭤볼까요? 아니면 우리 좀 그 사이에 좀 동네에서 있었던 뭐 약간 뉴스나 이런 얘기부터 할까요? 지낸 이야기부터 해야죠. 그럴까요? 개혁신당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희 개혁신당은 여전히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홍보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시도당 저희가 개편대회를 하려고 또 개편대회요?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지금 직무대행으로 지금 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공모해서, 오늘이 첫 회의예요. 이제 공모를 해서 시도당 위원장님들을 이제 선정하고, 그래서 이제 조직위원장으로 지금 저희가 52개가 나가 있기 때문에 52곳이 그분들이 이제 운영위 구선에서 당협까지 갈 수 있도록 좀 속도를 좀 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 일기 때에 저희 개혁신당의 이제 집터를 마련했다면, 이제는 그곳에 이제 집을 지어야 되는 저희 상황인 거예요. 저희 일기가 허은하 대표 체계에서 이제 집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도당 개편대회, 그다음에 각종 뭐 특별위원회라든지 상설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탄탄히 지금 하고 가려고 준비 중인 거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제 선거는 끝났지만 저희 이제 당 업무가 좀 순차적으로 남아 있어서 이제 그런 일 하면서 바쁘게 진행이 된 거죠. 그거 하고 나면은 또 이제 또 어쨌든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어쨌든 뭐 지방선거 준비까지 쭉 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서울시당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이제 출마자들 배출하는 거 할 거고, 저희가 미래희망위원회라고가 이제 조만간 이제 좀 발족이 될 텐데, 그곳에 이제 지방의회를 출마하고자 하는 꿈이 있는 40세 미만인 분들이 지금 40세 미만? 예, 지금 그분들이 한 30명은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는 당선이 목표인 것도 있어요. 지방선거에서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 그동안 지방의정 활동을 했거나 더 깊이 지방의회를 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분들이 있어 또 지방의회를 준비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마 9월에는 한 3가지 정도가 출범을 할 것 같아요. 여성위원회, 그러니까 다른 당 같은 경우는 여성위원회로 가지만 저희는 아마 양성평등위원회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가 시작이 될 것 같고, 또 지방의회를 출마하시는 전현직 의원님들이 이제 좀 준비를 하실 것 같고, 또 하나는 젊은 미래희망 의원들이 준비해서 하는 프로그램, 해서 한 3가지 프로그램이 아마 9월이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근데 한 3인 선거고 이 정도 사실은 조금 가면 네. 사실은 이거는 어느 정도 개인기나 뭐 약간 이런 거가 좀 이렇게 잘 하면은 가능성이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밖에서는 좀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당에 소속되어 계시는 지방 의원님들도 저희 당에 대한 로브콜이 있으세요. 다른 당, 타당.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왜냐 그분이 우리 당에 올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를 하고 저희가 저희 당의 입당을 허하지 그냥 오신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공천 문제도 개혁신당다운 공천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심사 기준을 좀 강하게 적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벌써부터 이제 지방선거 이야기가 사실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벌써 그러는데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젊게 좀 후보들이 가다 보니까 미리서 활동하겠다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정치 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도 사실은 약간 그 체감적으로 늦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는 그렇지 않은데 빠르진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많이 준비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저희 그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지금 뭐 국회에서의 돌아가는 어떤 뭐 이런 스케줄과는 별개로 개혁신당은 벌써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네네네. 뭐 거기에 계신 의원님들은 본인들 활동하시는 거고, 저희는 또 저희 길을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또 서대문 소식으로 잠깐 돌아와서 그러면 네. 인유한 의원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올리셨잖아요. 네. 저도 봤는데 교육위원회죠. 네, 교육위원회에서 그 제기가 들어와서 내용을 보면은 인유한 의원이 의원이 된 다음에도 의원 되기 전부터도 이제 연세대학교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는데 기숙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뭘까요?
그 교수들을 위해서 사는 뭐 약간 뭐 그런 데였나 보죠. 예. 살고 있었는데 지금도 살고 있다. 당선된 이후에도. 그래가지고 그거를 문제 제기했고 보니까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그 집 자체가 무슨 교단에서 이렇게 그 연세대학교에 기부를 하면서 기부 조건이 인유한 의원이 살게 하는 조건이었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분은 평생 사시는 그러니까 그거 봤는데 또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도 평이 많이 썩 좋은 평을 받고 있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분 스타일이 과연 그분이 백서를 만들 자격이 있냐? 본인 당선된 이야기만 쓰는 게 백서인지 아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을 하시는데 나는 그분이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에 대한 해명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기부 체계에 대해서 그곳에 가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모르겠어요. 인요한 그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비례 나온 것도 아니 이번에 최고위 나온 것도 좀 우스웠어요. 혁신위원장 하시는 분이 최고위까지 그때도 또 압승을 한 1등도 아니었고 수석도 아니었고 당대표였던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좀 재미난 부분인데 그분은 언젠가는 계속 쭉 가실 것 같고 또 지금 그 국민의힘 당대표 되셨던 한동훈 위원장이 그랬잖아요. 소통 많이 했다고. 그분이 소통이 안 했다 했더니 소통 많이 했다. 비례로 본인이 가고자 했고 지역구 출마를 권했었다 하는 그 말도 하지 않았나요? 근데 그러니까 지역구 출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사실은요. 근데 과연 저는 국민의힘에서 인류한 의원을 모셔서 흥행이 됐을까? 저는 그것 또한 좀 의구심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백서에서 조정훈 의원이 어떻게 썼는지 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여하튼 거기 사택이 합당하게 잘 본인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이제 약간 드는 생각, 민주당의 주장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뭐 그렇게 들어간 건 알겠으나 지금 의원이 됐으면 좀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약간 민주당의 입장인 거고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뭐 알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게 됐으니까 내가 약간 이런 공과사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일단 내가 나오겠다. 그리고 저는 약간 연세대학교에서는 뭐 이러이러해서 당연히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나갔으니 우리가 뭐 앞으로 뭐 끝나고 나서 다시 오면 깨끗하게 정리해놨다가 돌려드리겠다. 약간 이렇게 이 정도 합의를 했으면은 되게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되게 좋은 분위기에다가 홍보하기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뭉개구냐 사시다가 약간 그런 느낌이. 기부할 때 조건에 그런 게 없으니 살아도 된다라고 그분들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컨대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사는 걸로 알고 있었다. 근데 단서항이 없어도 자기가 국회의원 됐으면 거기서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게. 그분은 그런 개념이 없으시잖아요. 이중 국적자이고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이 이중 국적이면은 참 그쵸. 많은 지탄을 들으시잖아요. 네. 그분이니까 허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쵸. 또 그분이니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쨌든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건 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실들 쳐주시고 제가 이렇게 뭐라고 네, 저도 그래서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네. 무소불에 뿌리신 것 같으세요. 여기 서대문에서는 그분이. 어쨌든 그래서 지금 서대문구를 약간 저는 그냥 이건 뇌피셜입니다. 뭐 있는 건 아닌 거고 계속 연세대학교 사택에 사는 이유는 어쨌든 출마를 좀 보고 뭐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그렇게 고민하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연대 예컨대 총학에서도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 많이 홍보가 안 됐나? 그러게요. 모르겠네. 보시는 분들은 좀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기사 하나가 난 것 중에 하나가 서대문구가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을 받은 이게 있는데 이게 어디 기사냐면 머니투데이. 네네. 머니투데이에서 어디하고 같이 했냐면 기사를 제가 조금만 보겠습니다. K-스탯 공공사회정책연구소, 성신여대 데이터 사이언스 센터,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랑 같이 띵동지수라는 것을 이렇게 산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의 62개 기초자치 단체였는데요. 그래서 약간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함께 한 것 같은 건데 1등은 과천이 했습니다. 네네네.
과천이 한 거는 과천이 한 거야 뭐 그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대문구가 문제는 62개 중에서 57등을 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강북구가 꼴찌고 서대문구가 그 위다. 뭐 약간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작년부터 해서 서대문구가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뭐 무슨 저출생 뭐 무슨 도시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출생 위원회였나요? 그래가지고 뭐 기초지자체상 최초로 뭐 이런 걸 만들었다 약간 이런 얘기가 했는데 성과가 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죠. 예. 저도 이걸 보면서 감성 지수가 좀 낮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서대문구가. 그리고 우리 폭포 카페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량평가에서 왜 이걸 점수를 못 받았지? 안전에 관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평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전면에서 어찌됐든 국민의 대다수가 와서 그 폭포 카페를 즐겼다는 거로 나왔었잖아요. 네네. 외국인들까지. 네. 그럼 안전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기 보수 작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또 주차 문제도 네. 그랬고.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낮은 순위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왜 그렇지? 제가 이제 뭐 관계자에게 여쭙진 않았지만 30위권으로 밀렸다는 게 마포하고 비교되잖아요. 은평하고도 비교되죠. 네, 은평.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은평, 마포, 서대문 이렇게 세 개가 가는 건데 종로까지. 네. 근데 여기에서 저희 서대문이 이렇게까지 낮게 받을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제 생각은 네. 이거에 대한 관심조차도 두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성 친화, 아동, 저출산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다 놓치고 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뭘 하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순위를 좀 말씀드리면 62개 중에서 마포는 5위 했고요. 5위잖아요 지금. 예. 5위 했고 은평구가 25위. 예. 서대문구 57위. 그러니까 그다음에 종로가 10위예요. 그러니까요. 사대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요. 어떻게 보면 30위 안에 다 들으셨잖아요. 네. 저희만 이렇게 됐는데 보면은 주거, 그다음 안전, 교육. 아니 항상 구청장 하신 말씀 있잖아요. 9개 대학이 갖춰지는 대서대문.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정량평가에서나 정성평가에서 이렇게까지 57위까지 할 정도가 말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거에 대한 뭐 데이터를 뭐 자료 제공을 안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것은 니꼬루 우리 서대문이 이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심이 있었으면 그거에 대한 충족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냈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 데이터상에 뭔가 이렇게 되게 충실하게 잘만 냈었어도 사실 서대문과 요 수치보다는 조금 더 위에 순위에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을까요? 보면은 그렇게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데 구는 볼 필요도 없고 우리가 종로, 은평, 네. 마포하고만 우리가 비교를 해도 그 정도로 이렇게 막 떨어지냐? 그렇죠. 아니 우리가 대학이 9개야. 교육도 밀릴 일이 있었을까 싶고 우리가 수변 카페, 그다음에 안산 자락길, 황토길, 반려견 모든 문화체육, 그다음에 농구단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평가에 밀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봤을 때. 점수가 그렇게까지 뭐 낮을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각 과에서 과별로만 했지 전체적인 총체적인 큰 틀에서의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자료 제공을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하나가 아예 뭐 우리가 조금 뭐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실제로 이게 맞은 수치여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수치는 이러나 저러나 또 다른 수치는 어쨌든 뭔가 이렇게 이 내용인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제출하지 못해서 수치가 그죠. 안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그것도 뭐 일리가 있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출산은 우리 산후조리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산후조리원도 있는데. 그런데 이 정도면 이것을 엮어서 보고서를 못 쓴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저는요. 네. 보니까. 아니 저도 금방 기사 보면서 느낀 건데 이거 말이 되나? 왜냐면 다 갖췄잖아요. 출산, 육아. 보건소에서 그렇게 일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 산후조리원 있고 친화 도시잖아요. 우리 모든 환경이. 그다음에 자연 친화적이고 여성 친화적이고 다 갖췄는데 57이면은
그러네요. 예, 비교해보세요. 다른 구랑. 우리는 다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과에서 이게 혹시 그냥 등수만 나오지 점수가 좀 나오던데. 점수가 나와서 보조금이나 이렇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놓치신 거 아닐까요? 민간에서 하는 거라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면 여기서 명확히 받거나 조사 기관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의 체감으로 받거나 아니면은 구에서 놓치셨던가. 어쨌든 구에서는 약간 이거 관련해서 혹시나 뭐 얼마나 뭐 지금 뭐 들어와서 이걸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좀 구청에서는 이거 관련된 책임 있는 뭐가 나오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너무 약간 충격적인 수치여가지고. 다른 거 잘했다고 하지 않으실까요? 보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걸 잘했다. 네, 지금 도시관리공단은 시끄럽지만 그래도 그 이사장이 ESG 관리도 하고 나는 이거 강의를 하면 뭐하나 서로 소송하고 그다음에 집회 신고 본부장이 계속하고 이게 ESG 관점인가? 저는 한번 나는 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그거 질문할 법한 거 아닌가요? ESG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지배구조가 동등하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걸 강의를 하는 이사장도 좀 뻘쭘했을 것이고 그걸 강의를 듣고 있는 그 직원분들이 과연 우리 이사장님 말이 옳다라고 하면서 들을까요? 내부적으로 사실은 되게 언론에 많이 나온 거에 비해서도 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꽤 된 거죠. 지금 이게 노조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금 꽤 된 거잖아요. 그쵸. 계약직 전환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게 터지지 않을까요? 조만간 더 크게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오히려 저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계속 그냥 묶고 가는 느낌이긴 합니다. 얘가 뭐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이러고 있긴 한데 어쨌든 62위에서 57위 했습니다. 이거 좀 충격적인 수치인 것 같고 좀 구청에서도 좀 이거 관련된 그 좀 입장이 좀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이거는 뭐 이야기된 거는 아닙니다만 하나 더 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복제가 가능하답니다. 복제가 가능하대요. 복제요? 네. 그게 인쇄가 프린터가? 그게 진품 위품을 가르는 그게 QR코드밖에 없대요. 아하. 근데 QR코드는 복사가 되거든요. 복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치, 누가 그거 안 찍어보니까. QR코드 그냥 복사해서 똑같은 비닐에다가 이렇게만 하면 사실은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서 그 정도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은 쓰레기 봉투를 다 이렇게 복제가 가능하다. 이게 약간 SBS에서 단독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뭐 좀 저는 그 기사를 좀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구의회 추경하는 동안에 그런 질문이 있나 뭐 그랬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셔서 우리 정책지원관님 우리 이쪽에서 방송을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QR코드 그러니까 그 환경부에서도 그 지침이 그거더라고요. 왜냐면 쓰레기 봉투가 단위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 봉투는 일종의 유가증권이잖아요. 그죠, 돈 대신이잖아요. 네네네. 이게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복제가 불가능한 특허를 받은 복제 불가능한 그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그걸 해야 된대요. 근데 쓰레기봉투 보시면은 아시겠죠? 그냥 QR코드 있는 건데 QR코드는 복제가 너무 쉽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좀 이런 내용들도 조금 우리가 뭐 일단 주민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건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좀 이게 좀 구의회나 이런 데에서 구청 차원에서 조금 더 논의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보시는 분들이 이게 그 중고마켓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뭐 이렇게 사는 거 있잖아요. 동네에서 많이 사시는 거. 그때도 쓰레기봉투 그렇게 파는 사람이 좀 있대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그거보다 좀 싸게.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 주시잖아요. 그걸 파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예전에 마스크 처음에 그렇게 했듯이 그런 거 같네요.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복제를 해서 파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지정된 곳을 제외한 곳에서 사고 파는 건 불법이랍니다. 쓰레기봉투는요. 이게 약간 유가증권 형식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지정된 판매소가 아닌 곳에서 사고 파는 거 제가 볼 때 그냥 주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사고 파는 거는 불법이라고 하니까 혹시나 당근이라고 하죠. 그런 데서 이렇게 누가 파시는 경우가 있을 때도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쓰레기봉투 그렇게 파는 세상이 왔네요. 힘들긴 힘드시나 봐요.
이제 쓰레기 봉투까지 복사를 해서 판매를 할 정도. 아니 복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복사가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어쨌든 어떤 소비자 단체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이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게 예컨대 회사에서 이것을 왜 짝퉁 이렇게 하고 모조품 판매하듯이 이걸 찍어서 뒤로 이렇게 빼돌리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수수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은 정말 저희 서대문구도 그렇지만 전체에 다 한번 체크해. 그래서 SBS 그 뉴스를 보니까 관리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이 QR 코드나 등등등에서 이게 뭐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가 실제로 가능할까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거 불가능하겠구나. 그냥 그 판매를 하는 저기 그 쓰레기 봉투 판매를 대행하는 곳에 양심이나 이런 걸 믿는 거지. 만약에 더 찍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글쎄 이게 과연 굉장히 투명하게 과연 정리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SBS에서 뉴스에서 볼 때 모든 종로구 뭐 이런 데 있고 다행히 서대문구 거는 안 했더라고요. 근데 서초구, 종로구 이런 데 했는데 약간 뭐 차액이 안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인쇄가 나오는 매수와 판매되는 매수와 근데 이제 그게 정확하지 않는 게 집에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커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를 할 때 큰 걸 사다가 가정에서 솔직히 큰 걸 안 쓰거든요. 예, 뭐 벌레가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작은 걸 쓰게 되면 그것도 집에 보관이 되었다 보니까 수량 자체는 안 되겠죠. 그렇다고 수거하는 데서도 체크를 제대로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왜냐면 쓰레기가 다 모아서 오잖아요. 일반 비닐하고 다 함께 모아버리니까. 그러니까 판매를 한 거에 대한 몇 퍼센트를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일괄적으로 얼마를 장수로 가는 거니까. 일괄적으로 돈을 얼마를 딱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게 자칫 구멍이 나면은 뭐 복사나 뭐 복제나 뭐 등등등에서도 되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보시는 건 어떨까. 물론 뭐 저는 SBS 뉴스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이시니까. 아니 저희 의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시고 들으시고 한번 저희 서대문구 의원님들도 이걸 인식을 좀 하셔서 서대문구에 대한 프로세스 한번 뭐 우리가 뭐 대두되진 않았지만 뉴스에 저희 서대문구가 나오진 않았지만 한번 체크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 뉴스 보자마자 집에서 우리 쓰레기봉투 봤던데 똑같더라고요. 결국은 QR코드인 거는. 그래서 이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구나. 약간. 그렇게 가면 일반 그냥 재생 쓰레기 봉투를 그냥 주고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 차라리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될 수도 있겠다. 다른 방법을 강구할 때가 된 것 같네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추경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전화 한 말씀 듣고 추경 이야기할게요. 네.